자, 온라인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것을 하는 것보다요,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이제 많이 놓쳤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같이 리뷰를 하면서 앞으로 나갈 것까지 같이 해가지고요, 영상 한 2개 정도를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인데요. 데이터를 어, 읽어왔던 거를 이제 수집하는 거는 빼고 여러 가지 수집까지는 우리가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져와 가지고 입력을 한 이후에 여러 가지 정리를 하는 과정인데 그 정리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죠. 뭐 분석도 있고요. 집계, 뭐 가공, 처리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리 과정 1단계인데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가장 효율적으로 오류를 줄이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함수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제 함수 우리 수업 시간에도 했는데 랭크 함수부터 다시 할 거니까요. 놓치신 분들은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리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수점 이하 자릿수가 굉장히 많을 때 이제 반올림 함수, 이거 올림 함수, 내림 함수로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자열을 추출하기 위해서 레프트, 라이트, 미드 함수, 그리고 숫자 형식으로 바꿔주는 함수가 또 밸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논리 판단, 이제 맞냐 틀리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이제 논리 판단인데요. 이제 not and or가 있고요. 그다음에 찾기 참조 함수라 그래서 VLOOKUP과 HLOOKUP. 예, V와 H만 다르죠. 요것들을 이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소수점 이하 자릿수를 정리하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셀 서식을 이용하는 방법. 두 번째는 이제 라운드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셀 서식을 이용할 때는 우리가 일단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뭔가를 할 때, 이게 기능이 어디 카테고리에 어떤 메뉴의 하위에 들어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쯤에 이제 여기 밑에 보면 셀 서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셀 서식을 열면 이런 창이 뜨는데요. 자, 표시 형식, 맞춤, 글꼴, 테두리, 채우기, 보호 등이 전부 다 이제 셀 서식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소수점 이하 자릿수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숫자, 여기 숫자를 선택한 다음에 내가 지정하고 싶은 소수 자릿수로 써주면 되는데요. 여기는 셋째로 했잖아요. 뭐 첫째, 둘째, 셋째 짜리까지 이제 많이 표현을 하니까 그렇게 이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째 방법은 이제 소수점 이하 자리를 정리할 때 2번째 방법은 요 함수를 이용해서 하는 건데요. 자, 이 함수의 요 3가지에 약간씩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자, 라운드 함수는 지정한 자릿수를 내가 지정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반올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만 한다는 얘기죠. 0부터 4까지는 올리지 않고 이제 5부터 9까지죠. 이 9까지만 올리는 함수, 이게 반올림 함수가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반만 올리는 거죠. 그 다음에 라운드 업은 그냥 반이 아니라 모두 다 그냥 올림을 해요. 올림. 자, 이번에는 다운이죠. 다운은 자릿수만큼 올리지 않아요. 내린다기보다 올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더 편하겠어요. 그래서 모든 함수는 이렇게 등호, 함수명 있죠? 라운드, 라운드업, 라운드 다운. 그 다음에 괄호 안에는 값이나 셀, 그리고 내가 지정해 줄 만한 소수 자릿수를 적어 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적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해주면 이렇게 이제 굉장히 복잡하긴 하지만 이 전체가 값인 거예요. 요 값입니다. 값에다가 지정할 소수 자릿수 뭐 1을 해주면 요렇게 소수 자리 2번째 자리까지 됐잖아요. 근데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반올림을 해서 갖고 왔어요. 자, 여기 보면 자, 쭉 보세요. 40, 요거죠. 요건데 45.7, 0에서 이제 2자리니까 여기인데 반올림을 하느냐 마느냐 결정은 다음 자리를 봐야 되잖아요. 9이기 때문에 올림이 됐어요. 그래서 7, 1이 됩니다.
알겠죠? 자, 67.623은 올림을 하지 않죠. 그래서 6이. 그 다음에 75.457은 여기를 보세요. 그러면은 45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7이니까 올림을 해서 72.46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반올림이 되어 있는 것인데요. 그게 라운드 함수고요. 그 다음에는 라운드 업 다운은 이제 안 나왔는데 그거는 이따가 실습 그 예제를 보고 다시 한번 이제 같이 해보겠습니다. 같이는 못하겠죠. 제가 하는 걸 여러분이 그냥 다시 한번 리뷰한다 생각하고 그냥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엔 여러분이 가장 쉬워하는 함수이잖아요. 문자열 함수입니다. 문자열. 문자열을 그냥 추출하는데 왼쪽을 기준으로 몇 개를 추출할지 아니면 중간 어디쯤에서 내가 문자를 추출할지 아니면 오른쪽에서 추출할지 요것만 정해 주시면 되는데 그 어떤 거를 추출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레프트, 라이트, 미드 있고요. 그 문자열 이제 추출하고자 하는 문자열 전체에 대한 셀을 잡아주시고 왼쪽이니까 여기 어떻게 이렇게 있다고 치면 요런 뭐 문자가 있다고 치면 이렇게 있잖아요. 왼쪽부터 몇 개 이렇게 되겠죠. 자, 라이트는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을 기준으로 라이트 그죠? 오른쪽을 기준으로 몇 개를 추출할지 요거를 이제 정해주는 것이 라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미드는 하나가 더 있잖아요. 자, 미드 중간이니까 어디쯤인가는 내가 정해줘야 되잖아요. 이 정해주는 위치가 이것도 하나, 둘, 셋, 넷, 뭐 다섯 번째부터 시작하겠다. 그러면 여기 5를 써주시면 되겠고 거기서부터 한 두 개를 뭐 추출하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드는 시작 위치가 있다는 것이 이제 레프트하고 라이트의 차이점이죠. 중간이니까 시작 위치를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해주는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요 빈 칸 있잖아요. 빈 칸도 똑같이 자릿수 하나를 똑같이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거만 이제 유의하시면 되겠어요. 빈 칸, 뭐 기호 이것도 전부 다 잡아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만약에 입학연도를 추출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거잖아요. 요거. 그래서 왼쪽에서부터 4개니까 왼쪽에 C 여기를 전체 잡아주시고 레프트 함수를 이용해서 4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미드는 자, 미드는 지금 뭘 추출하냐면 그 학과 코드야. 학과 코드이기 때문에 요거잖아요. 요게 104, 101, 103 요게 세 개의 숫자가 학과 코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시작 위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죠. 그래서 5. 그리고 하나, 둘, 세 개니까 3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1이 추출이 됐죠. 자, 그리고요, 이제, 뭐, 나머지, 이 이외에도 여러분이 미드, 레프트, 뭐, 요거를 추출하는데, 뭐, 이제, 연결을 할 수도 있어요. 요것과 요거를 연결해서 내가 필요한 것만 연결해도 되는데, 문자 열끼리의 연결은 더하기를 해주거나, 엔드 기호 있잖아요. 요걸 해주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해보시면 하나씩 해보면 되겠습니다. 연결이기 때문에 미드, 레프트, 라이트를 같이 해가지고 이제 요런 식으로 추출할 수도 있습니다. 뭐 18학번 누구 뭐 이렇게 이름은 누구 있잖아요. 이름도 뭐 다 하는 게 아니라 요새는 뭐 개인정보 해가지고 이름 전체를 여러분 택배 받아보시면 별표로 되어 있거나 뭐 그렇잖아요. 가운데거나 끝에 보통 이렇게 해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이제 내가 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요거 넣어주면 돼요. 입학연도는 아까 레프트 함수를 이용했고 저 아까 이름의 두 글자는 이름에서 그러니까 얘도 레프트네요. 그 다음에 여기 별표를 그대로 그냥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마지막에 두 자리를 해주면 자기 뭐 번호가 되겠죠. 얘는 라이트가 되겠죠. 라이트 함수. 해서 요거끼리 다 연결은 문자열끼리 연결은 더하기 아니면 엔드 기호용에
여기 더하기 대신에 요 기호를 써도 돼요. 그래서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밸류 함수인데요. 밸류 함수가 뭐냐면 숫자를 숫자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여기처럼 이렇게 따옴표가 씌워져 있어 가지고 얘는 문자입니다. 문자를 숫자로 바꿔주는 함수가 바로 value인데요. 그래서 여기가 문자가 되어 있다는 거는 왼쪽 정렬, 원래는 왼쪽 정렬이 돼요. 숫자는 오른쪽 정렬이 이렇게 되고요. 요것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까지 뭐 여러분 예제에서 봤던 것들은 맞춤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어서 다 가운데로 이제 정렬돼 있어서 이렇게 숫자인지 뭐 문자인지 구별이 안 되었던 거고, 원래 아무것도 없는 그냥 편집이 저기 되기 전 상태인 거는 숫자는 오른쪽 정렬, 문자는 왼쪽 정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수이지만 정렬이 다르잖아요. 그거를 보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밸류 함수, 그래서 여기 A1이 여기 그 셀 주소니까 A1을 넣어주시면 걔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정렬이 되는 거죠. 숫자로 바뀌어 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논리 판단. 이제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 조건에 맞아서 조건에 따라서 적용을 했을 때 이게 참인가, 거짓인가. 그게 이제 진리 값인데요. 자, true or false. 요게 이제 진리 값입니다. 그래서 and는 굉장히 엄격하죠. 그래서 모두 다 true일 때만. 모두 다 true일 때만 true이고요. 하나라도 F가 있으면 false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전체가 다 true인데 어떤 하나가 F인 게 있는 거야. 얘가 F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 전체가 F가 되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F가 되는 거, 요게 이제 AND이고요. 자, OR는 반대로 모두 다 false일 때만 false이고요. 하나라도 t가 섞이면 t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 있잖아요. 뭐 t가 아니고 다 F, 다 F, 다 F인데 요 t 하나가 있잖아요. 다 F인 소굴에서 t가 하나 있어도 얘가 이 전체는 t로 출력이 되는 거, 그것이 바로 OR입니다. 알겠죠? 요거의 차이점이 있으니까요. 요 두 개는 이제 비교해서 아시고, 얘는 무조건 그 값의 반대. true이면 이게 값이 false가 되겠죠? 자, and의 기호에 보면 false가 하나 있기 때문에 얘는 false. 여기 OR에서 보면 여기 true가 있잖아요. 두 개가 있네요. 그래서 얘는 true. 결과값이 true가 되는 겁니다. 이제 요것들에 대한 차이점을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요거는 예제에서 보시면 되는데, A0의 뭐 가능 여부를 구하기 뭐 그래가지고 뭐 재수강이 아니거나, 아니라는 거는 재수강을 안 했다. 재수강 여부에서 yes만 재수강이고 여기는 안 했다는 거잖아요. 이건 없는 거예요. 재수강이 아니거나, 거나니까 오어죠. 오어. 재수강이더라도 뭐 2025 학번 이전이면 2015, 14 뭐 이런 것이, 그러면 A 학점을 내가 주겠다. 어떤 조건이잖아요. 요것과 요거의 두 개를 뭐 만족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더라도 이 5어니까 우리가 문장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5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찾아서 우리가 그걸 5어 함수를 써야 되는지 AND 함수도 가능한지 요거를 이제 여러분이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not and or 함수 계속 있는데 뭐 이제 그것들을 구할 수가 있고, 조건이 어떤가에 따라서 뭘 내가 써야 되는지, 여기는 보세요. 여기는 재수강 여부가 Y이고 얘도 재수강을 해야 되고 필히 요것도 이거보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그럴 경우
요 A 요 조건과 요 조건을 모두 다 t일 때만 t인 거 무엇이고 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and 조건이에요. and 함수를 이용해야 된다. 문제, 이렇게 문제, 우리 문제를 풀 때 문제를 정확하게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룩업 함수인데요. 룩업 함수. 룩업 함수가 뭐냐? 찾기 참조 함수입니다. 어떤 참조하는 데이터, 테이블이 있어요. 거기를 이용해서 내가 뭔가의 결과값을 가져오고자 할 때, 그때 이제 사용하는 함수가 룩업 함수인데요. 자, 여기 앞에 V하고 H만 다르잖아요. V는 요 버티컬이란 얘기고요. H는 호리존탈, 수직, 얘는 수평이란 얘기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여기 참조할 범위 있잖아요. 요 참조할 테이블에 만약에 얘가 참조할 테이블이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 VLOOKUP을 쓰는고요. 여기 참조할 테이블 범위가 이번에는 가로로 만약에 이렇게 뭐 되어 있다. 그러면 얘가 HLOOKUP 함수를 쓰는 거죠. 자, 형태가 참조할 테이블의 형태가 버티컬이고 얘는 호리존탈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그 함수명이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주의하셔야 되고요. 내가 찾을 값.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갖고 올 열번호. 만약에 여기에 뭐 들어있는 값을 갖고 오고 싶다. 그러면 이 참조할 테이블에서 1열, 2열이잖아요. 2열.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값이 여기에 들어있다면 1행, 2행, 1행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써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검색 방식은 정확하게 일치할 때, 우리 내림차순도 그렇지만 그것도 false이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뭐냐면 1대1 대응되는 값 있잖아요. 그거는 false를 써줘야 되고요. 아니면 어떤 범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뭐 이런 범위 있잖아요. 아니면 학점 같은 경우 몇 점부터 몇 점까지는 뭐 F다. 뭐 이런 거 구간 있죠. 유사일치하는 그거는 true를 써줍니다. 여기에 검색 방식이 true or false를 넣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를 보면 참조할 테이블의 형태가 여기 각각의 이제 학과 코드를 내가 출력을 해야 되는데 각각이 다 다르단 말이죠. 지금 학과 코드는 있죠. 아까 여기 코드를 여기 우리가 뺐잖아요. 학과 코드는 있는데 코드에 맞춘 학과 참조표가 이렇게 따로 있어요. 그러면 우리 참조할 테이블의 형태가 버티컬이잖아요. 버티컬이기 때문에 버티컬 VLOOKUP 함수를 써주고, 자, 테이블 여기 김민서가 찾는 요 테이블 101이라는 숫자는 어디에 들어있냐면 여기에 들어있죠. 이 테이블 명을 참조해서 내가 갖고 올 값은 여기 있잖아요. 요거이기 때문에 1열, 2열이죠. 이래서 2열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 1대1 대응되죠.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false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또 문제 연결을 학과를 또 했는데요. 거기까지는 하지 말고 일단 요거만 해주시면 이제 컴퓨터 게임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여기 테이블에 각각 104니까 게임 맞죠? 103이니까 전자 맞죠? 102니까 보안이 또 맞아요. 이렇게 101은 컴퓨터 이렇게 있죠? 각각 이거를 내가 만약에 함수를 모르고 일일이 뭐 이 코드를 보고 써야 된다. 그럼 되게 또 힘들겠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함수를 이용해서 하면 굉장히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그리고 내가 쓴다 그래서 또 그게 다 맞는 것도 아니에요. 항상 사람은 이제 오류를 시행착오를 많이 겪는 것이기 때문에 완벽한 사람은 없죠. 그래서 이제 함수를 이용하는 게 훨씬 좋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학점을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많이 쓰이는데요. 자, 뭐 60점 전까지죠. 60점 0부터 59까지. 왜 이걸 안 써도 아냐면 여기가 60이라고 써졌기 때문에 그래요.
60부터 65니까 65가 여기 D니까 64까지겠죠. 이게는 내가 이거를 어떤 구간을 써주지 않더라도 요거를 그대로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정해졌고,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D 뿔이란 얘기죠. 얘는 80부터 84, 84란 얘기고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표를 여기 참조표를 보고요. 참조표를 보아서 이게 표가 호리즌탈 형태죠. 이제 수평이잖아요. 그래서 호리전탈 H 룩업을 해주시고 내가 찾는 요 점수는 어디를 참조하냐면 여기를 참조해 가지고 두 번째 아까 여기 값을 갖고 오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행에 있는 것이고 정확한 값이 아니죠. 이거는 0부터 막 이렇게 구간이잖아요. 여기 딱 95만 A뿔이 아니고 여기도 90만 A뿔이 아니고 90부터 94까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유사한 범위의 값을 갖고 오려면 추루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뭐 여기 false를 해주면 값이 틀리게 나와요. 자, 그거를 이제 우리가 여기 강의 자료에 있는 거를 우리가 확인했고요. 강의 자료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데 강의 자료에 있는 것을 이제 실습으로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했는데 자, 여기가 학생들이 굉장히 많죠. 많아서 일단 여기 요거를 동시에 선택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얘를 숨깁니다. 숨기게 해가지고 지금 등수의 랭킹을 먼저 이제 여러분이 저번에 했는데 놓치신 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랭크 EQ를 구하는데요. 랭크 EQ는 뭐 이제 수식에 들어가서 fx를 해도 되고요. 안 그러면 여기에 fx를 해도 돼요. 여기 함수 마법사, 여기 함수 마법사. 수식에 모든 것들이 다 많이 들어있고 수식까지 가고 싶지 않다면 그냥 여기 함수 마법사 fx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린 일단 여기서 해볼까요? 자, 함수 마법사에 랭크 EQ가 있죠. 랭크 EQ. 랭크 EQ가 뭐 최근에 사용한 함수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없으면 모두 해주고 랭크 EQ를 찾으라 그랬어요. 자,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죠.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는 거를 찾으시면 됩니다. 랭크 EQ, 그죠? 랭크 EQ를 클릭해주면 이거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뭐 순위를 구하는 것이 이제 요 함수이다. 그래서 맞다. 내가 찾는 함수가 맞구나. 자, 여기에 세 개를 넣어야 되는데 넘버, 레프, 뭐 오더인데요. 제일 위에 넘버는 숫자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53명, 지금 53명의 학생들의 각각 총합을 구했잖아요. 여기 지금 구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번에 썸을 이용해서 했던 것처럼 총합이 있습니다. 여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퀴즈 등등 해서 본 것들을 우리가 여기 구해진 거잖아요. 요거를 가지고 여기에서 요 점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각 학생들에 대한 점수가 이 전체에서 몇 등인지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학생들의 총합이 여기에 들어가요. 김민서의 총합. 그러니까 여기가 N2겠죠. 그죠? N2에 들어있는 요 값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전체 53명의 학생들에 대한 총합을 잡아주시면 되는데 어디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N2이고 여기 구간은 전체가 지금 이 53명에 대한 학생들의 총합 점수들이잖아요. 여기 N2부터 N54까지 맞죠? 없어져 버렸어. 자, 다시 최근에 사용한 함수의 랭크 EQ 김민서의 총합이 전체 N2부터 N54까지 N50 여기 소문자를 이렇게 써도 돼요. 소문자를 써도 됩니다.
여기까지의 구간 중에서 내림차순이기 때문에 0 또는 생략이에요. 자, 0 또는 생략을 하면 내림차순. 그죠? 0이 아닌 값을 지정하면 오름차순이기 때문에 그거를 지정해 주고 이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 만약에 쭉 자동 채우기를 했어요. 자, 동순위가 아닌데 자꾸 여기가 3등이래요. 아니죠? 자, 2등이래요. 동수. 여기도 2등이에요. 이러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지금 자, 김민서도 여기 N2부터 N54를 참조해야 되고 김규상도 N2부터 N54를 해야 되는데 하나씩 증가가 됐어요. 자동 채우기의 기능이잖아요. 하나씩 밑으로 드래그를 하면 행이 하나씩 증가되는데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N2부터 N54까지의 구간을 절대 바뀌면 안 되는 셀 주소를 참조해야 되는 것으로 해야 돼요. 이렇게 블럭을 지정한 다음에 걔를 F4키로 해주고 바꿔야 되겠죠. 자, 얘를 설정한 다음에 F4를 눌러요. 지금 여기서 지금 기능이 있어서 그런데 F4키를 누르는 게 지금 달러 표시가 이제 되는 거잖아요. 달러 표시가 어디 있나? 달러 표시가 여기 앞에 있잖아요. 여기 지금 F4키를 누르면 되는데 지금 제 컴퓨터에서 F4키는 지금 그 설명을 아까 써주는 그걸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F4키를 모르겠다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행 주소 앞에 열 주소 앞에 달러 표시를 써주시면 돼요.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면 이제 여기에 절대로 바뀌지 않는 절대 참조가 되는 거예요. 절대 참조. 절대 참조. 요게. 그리고 요거는 상대 참조가 되겠죠? 이렇게 달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으면 그 다음에 엔터를 쳐주고 여기 다시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쭉 드래그를 해주면 이제 쫙 정확하게 이제 순위가 바뀌죠. 보세요. 43. 그죠? 동순위가 없어서 이제 요거를 동순위가 있을 때 최우선 순위로 해주는 것이 EQ, 랭크 EQ인데 그거가 안 돼요. 거기까지.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일단 영상 하나를 마무리하겠습니다.